유산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박사님이죠. 대표적인 유산균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좋은 건지 일단 좀 설명부터 간단하게 해주시죠. 좀 말씀. 언제나 올바름을 제안하는 닥터 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리틀 약사님 오늘 또 이렇게 네. 좋은 이야기 해주러 나오셨는데 오늘 네. 드디어 이제 유산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리틀 약사님이 유산균의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박사님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보다 월등하신 분 너무 많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이잖아요. 그냥 저는 수박 겉핥기. 아이 무슨 네. 말씀이세요. 우리 리틀 약사님 블로그 들어가 보면 정말 네. 유산균에 대해서 그만큼 연구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감사합니다. 배우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유산균 이야기를 네.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유산균 네. 대표적인 유산균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좋은 건지 일단 좀 설명부터 간단하게 해주시죠. 좀 말씀드릴까요? 네. 유산균은 크게 이제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면역 기능입니다. 면역 기능. 네. 장 점막 밑에는 70%에서 80%의 면역 기관이 있다라는 거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면역 기관들은 끊임없이 바깥에 있는 장내 세균총과 네. 계속 소통을 하면서 네. 면역을 조절하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유산균 역시도 이 면역 기관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다. 네, 사실 네. 유산균이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는 유산균 하면 장 건강만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제 유산균 하면 면역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연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죠. 네. 요즘에는 면역을 위해서 유산균도 챙겨야 된다는 얘기 첫 번째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네. 방어 기능입니다. 방어 기능. 네. 우리가 유해균 같은 경우는 상피 점막세포라고 하나요? 네. 이 점막세포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이쪽 틈 사이로 많이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데 네. 유산균, 네. 이 유익균들이 많으면 미리 이 자리를 차지해서 유해균을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감염을 방어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좋은 또 유산균들은 젖산을 대사하거든요. 근데 이 대사산물들이 또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시켜줘요. 억제해주고. 네, 네. 그리고 박테리오신이라는 항균 물질을 또 내기도 합니다. 박테리오신. 네. 네, 맞습니다. 네, 모든 균들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특정 균들이 또 항균 물질을 내주니까 네. 또 방어 기능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독소들 좀 막아주는 데는 충분하게 유산균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세 번째는 대사 기능입니다. 대사 기능. 네. 네. 우리가 이제 분해되지 못하는 다당류들 네네. 네, 또는 섬유질들 이런 것들을 잘 분해해줘서 장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유산균의 먹잇감이 돼주기도 합니다. 유산균의 먹잇감이 대사 기능이 된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잘라줘서 얘네들이 또 유산균의 섭취, 프리바이오틱스니까 네. 네,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네 번째 기능은 뭐죠? 네 번째는 영양 기능. 영양 기능. 네. 자체가 영양 기능이 있군요. 네, 이 유익균이 많을수록 장내에서 비타민 K 뭐 이런 거 같이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비타민들을 합성하는 데 도와주고 네. 또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는데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야, 정말 유산균의 역할이 이렇게 많은지 오늘 많이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럼 유산균이 부족한 분들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은 가스가 많이 차고요. 네. 가스가 많이 차니까 더부룩할 것이고 또 설사와 변비 이런 증상도 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유산균의 역할이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장이 좋지 못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감염에 취약해지고 네,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위험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장염도 잘 생기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에 따라서 유산균이 잘 발달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음식 습관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도 주고 부정적인 영향도 줄 텐데 그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우리 그 유산균 같은 경우는 발효식품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한국인이 먹는 대표적인 음식. 김치? 네. 김치에도 많습니다. 김치와 또 청국장 같은 거. 네, 좋죠. 네, 이런 발효식품에 굉장히 많아서 이런 섭취를 하면 우리 유산균의 증식이나 유익균의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반대로 굉장히 유해균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단당류들. 단당류들, 설탕 네. 같은 거. 네, 설탕 같은 거. 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아무래도 나쁜 네. 또 유해균들이 많아진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당류나 단당류 같은 뭐 네네.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거, 그 네. 자체가 또 장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유해균을 있다. 많이 일으킨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산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거트가 떠올라요. 요거트,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요즘에 또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먹는 거하고 네. 유산균 제품으로 먹는 먹는 거하고 거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네.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이 정의를 기재를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먹는 요거트, 뭐 요구르트가 충분한 프로바이오티스를 함유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기재를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프로바이오티스라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네. 그리고 충분한 효과가 있는 충분한 함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요거트나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균이 얼만큼 자라서 얼만큼 배양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나 요거트는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모두를 프로바이오틱스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이거 확실하게 뭐 균수라든가 이런 걸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 균들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것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좋은 영향을 가질 수는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요거트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 네.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뭐 요거트나 요구르트 잘 발효해서 드시면 되고요. 네. 주의할 점은 계속 재배양하면 이제 유해균들도 같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네. 재배양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종균을 좀 사서 수시로 좀 바꿔주시면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네. 다만 장이 굉장히 안 좋거나 특정 목적을 갖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미 유산균 캡슐은 또 우리가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 균들만을 가지고 보장 균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섭취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인증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되어 있는 그러한 유산균이 훨씬 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결론이 그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거트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 정말 되게 궁금한 점 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산균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건지 우리가 다 함께 알게 되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해야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재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